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는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에서 개발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12번째 메인 시리즈 작품입니다. 9세기 이교도 대군세 시기에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은 에이보르라는 이름의 노르웨이 출신 바이킹 전사입니다. 고증에 철저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답게 고증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북유럽과 잉글랜드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냈으며 당시의 복식이나 옷차림 등의 고증도 훌륭합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고증은 이탈리아, 미국 독립전쟁, 산업시대 영국 등의 시대를 철저한 고증을 통해 그대로 옮겨왔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며 특히 오리진의 경우엔 고대 이집트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로 활용되었을 만큼 고증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발할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교도 대군세 당시의 사회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증은 1021년 바이킹 일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는 아름답고 세밀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주얼이 넘칩니다. 색감이 다양하면서도 설원에서 걷다 보면 다리에 눈이 묻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전투의 평가는 전작에 비해 훨씬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친다는 평이 많습니다. 꺾고 부러뜨리며 잘라내고 부숴버리는 타격감이 묵직하고 격렬하다는 평이 대다수이며 특히 기력이 다한 적을 끝장내는 마무리 공격은 정말 박력 넘치는 모션과 잔혹도를 보여줍니다. 곳곳에 위치한 보스들의 난이도도 오리진, 오디세이에 비해 상당히 올라가서보다 긴장감 있고 격렬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세팅에 대한 자유도가 뛰어나서 원하는 무기를 쌍수로 들 수 있습니다. 보조 무기도 세팅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무기로 원하는 액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와 회피의 스태미너 시스템을 도입해 전투에 긴박감을 더했습니다. 덕분에 무쌍을 찍던 전작들과 달리 전투에도 상당한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인공 외 캐릭터들의 개연성이 전작에 비해 크게 발전했습니다. 전작들이 1차원적인 캐릭터를 지닌 인물들이 스토리 진행을 위한 도구처럼 분기마다 사건을 터뜨리고 주인공이 거기에 휘말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은 주요 캐릭터들이 변화하는 동기와 과정이 스토리 진행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주인공 에이보르의 주변 인물이 스토리와 플레이어의 선택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는 등 개연성을 높여줘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야기 전개에 몰입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스태미너의 도입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무한 회피나 연속 공격을 막는 것이 제작진의 의도였겠지만 박진감이 넘치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전투 리듬을 방해하게 된다는 평이 있습니다. 우악스럽고 격렬한 마초적인 이미지의 바이킹인데 막상 전투를 시작하고 방어 몇 번 하다 보면 어느새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태미너 한계를 늘리거나 회복을 빠르게 하는 옵션 등 스태미너 수급에 관련된 요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스태미너 다 쓰고 나면 보충될 때까지 막거나 도망 다녀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투에 대한 평가도 호불호가 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작이 답답하고 쓸데없이 큰 동작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타격감이 좋다는 쪽의 의견은 잡졸들을 상대할 때의 이야기지 보스급 적을 상대할 때는 오히려 타격감이 떨어집니다. 가장 흔한 전투 패턴은 회피를 통해 죽음의 고비를 띄워 시간을 느리게 한 뒤 극딜을 넣는 것입니다. 공속이 높은 쌍창이나 쌍단검을 사용한다면 딜을 계속해서 넣는 단순한 패턴만으로도 전투를 손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가장 꼼수 같은 패턴은 은신 돌진 후 충전된 사격을 헤드샷으로 넣는 것인데 이걸 쓰면 전투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납니다. 호평받는 스토리도 에이보르라는 주인공 이야기로서의 완결성이 훌륭하다는 것이지 바이킹으로서 캐릭터성은 몰입을 상당히 해칩니다. 바이킹이 수도원을 덮쳐 약탈하는 와중에 민가는 살해 시 비동기화된다는 기본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에이보르가 도착하는 곳마다 폭정에 시달리는 현지인들과 손을 잡고 결사단의 끈아풀인 탐관오리를 물리치는 플롯 구조에 이르면 9세기 바이킹이 무슨 인민해방 자유투사로 느껴질 지경입니다. 근본적으로 암살단과 바이킹이 어울리는 조합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암살단과 템플 기사단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신조를 품고 싸우는 적수이고 일괄적으로 선악으로 구분하기 힘든 단체입니다.
오랜만에 부활한 정착지 시스템 역시 유비소프트가 의욕적으로 광고한 것에 비해서 막상 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호평하는 입장은 바이킹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플레이어가 얼마나 열심히 습격 컨텐츠를 띄웠는지 직관적으로 와닿는 지표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쪽에서는 정착지를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제공하는 기능 자체가 미약하다는 점을 듭니다. 그리고 플레이 타임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할 것이 정말 많기에 볼륨이 큰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덤비면 얼마 걸리지도 않을 텐데 꼬아놓아서 억지로 플레이 타임을 늘린 느낌입니다. 엔딩을 보려면 잉글랜드의 모든 지역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데 사실 엔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 데다 동기화 위치와 가야 할 지점은 대부분 멀어서 좋든 싫든 지도를 탐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수단이 전작에 비해 너프가 되어 이동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자원, 스킬, 무기 모두 퍼즐을 풀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자를 까다 보면 플레이 타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엔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잉글랜드 전 지역을 정복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스가르드와 요투네임 퀘스트까지는 깨야 하는데 메인 스토리와는 상관없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빨리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고 싶은데 곁다리 퀘스트를 강제로 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저들에게 답답함을 선사합니다. 자기 군주이자 형제가 잡혀갔는데 축제에 참가하거나 친목을 다지는 등 강제로 3000포로 빠지는 당위성을 느끼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생해서 얻어놓은 동맹은 딱히 시꾸르드 구출이나 최종 보스와의 싸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는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 구분을 폐지한 영향으로 전작이나 다른 오픈월드 게임이 메인 퀘스트만 하고 싶은 유저나 서브 퀘스트도 다 하고 싶은 유저, 어느 쪽이든 만족할 수 있게 퀘스트 진행 순서나 진행 유무에 있어 자유도를 주었습니다. 반면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좋든 싫든 무조건 순서대로 퀘스트를 다 깨야 합니다. 게다가 실제 플레이 타임 대부분은 방탈출 게임 마냥 구석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서 문 따고 상자 줍는 시간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처럼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오픈월드 게임으로서의 컨텐츠가 적고 메인캐도 반복적이라 해야 할 것은 많은데 하고 싶은 것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게임이 쉽게 질리게 됩니다. 시리즈 특유의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미션 디자인은 여전합니다. 전작 오디세이에서 단점으로 지적받은 매번 똑같은 미션이 반복된다는 한계점이 바랄라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거의 모든 미션이 대화를 듣는다, 장소를 간다, 탐색을 한다, 죽인다, 대화를 듣는다로 반복되며 이 방식에서 벗어나는 미션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나치게 긴 플레이 타임의 상당수가 반복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호평을 한 유저들도 게임을 진행할수록 지쳐서 관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시리즈와는 달리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유럽의 변방이나 잉글랜드가 배경이므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건 허허벌판이나 들판, 산 등 자연경관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야 풍경 그래픽에 감탄하지만 플레이가 계속되면 다 똑같아 보이는 자연경관을 계속 감상하는 것도 지루해집니다. 고대 결사단 사냥은 정말 이무런 이유도 감동도 없는 단순 반복에 불과합니다. 이동한다. 죄 없는 경비들 죽여가며 단서를 찾는다. 이동한다. 죽인다를 20번 이상 반복해야 하며 따로 보스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바닥에서 빗자루 쓸고 있던 사람이나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 하나 잡아 죽이고 나면 스토리 컷신만 나오고 끝입니다. 똑같은 미션을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플레이 타임을 확보한 것에 불과해서 상당히 지루하고 지치게 됩니다. 전작에 익숙한 유저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리진과 오디세이가 이뤘던 게임성에 성취에 얹어가는 면이 있는 할만한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다만 전작인 오디세이에 비해 퇴화한 레벨 디자인의 선형적인 구조, 계약된 신규 시스템이 발목을 크게 잡습니다. 이래저래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게임입니다. 평론가들은 전작들에 비해서 더 꽉 차 있는 맵, 더 흥미로운 오픈월드, 몰입도 높은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히 오디세이에서 RPG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은 장비 업그레이드 시스템, 그리고 호평을 받은 레벨 차이가 나면 암살이 한 방에 안 되는 시스템을 개선한 마치 리듬 게임같이 딱 맞게 버튼 액션을 수행하면 암살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의 도입을 호평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디세이보다 비선형성과 자유도가 줄어 전형적인 유비식 오픈월드 게임으로 회귀한 것,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집 요소 퍼즐 등이 주요 혹평거리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의 주인공은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제테오포비아입니다. 제테오포비아란 미래 탐색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결정할 일이 너무 벅차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미래 탐색을 가로막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은 너무나 중대하고 절대적이라서 그 결정과 맞닥뜨리는 것 자체가 버거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머뭇거리다가 결국 영영대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 우리를 짓눌러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한번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제테오포비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 에이보르처럼 제테오포비아를 극복하고 자신있게 한 걸음씩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를 향해 탐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